네, 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죠? 네, 오늘이 그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예.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시면 꼭 받아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어떤 퀴즈입니까? 예. 그 제 이름을 맞춰주시면 선착순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예. 샵 0945로 그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제 이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중한 커피 예. 쿠폰 아주 보내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시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오늘까지고요. 맞추신 분은 저희가 바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도착했고요. 예. 1박 2일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직후에 이제 이 대통령은 그 에이펙 정상회의와 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에이펙을 계기로 이제 한국에서 진행될 또 미중 정상회담도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로 돌입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외교 슈퍼위크. 자,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관세 협상이 최대 이슈예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직전인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 최대 관심사는 말씀대로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될지 여부이고, 이 중에서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곽이 좀 나왔나 봐요. 예, 일단 당초에 미국이 전액 현금 선불 요구해 왔던 것에서는 이제 조금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하지만 이제 1년에 이제 250억 달러 규모 직접 투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우리 측은 1년에 150억 달러를 이제 10년에 걸쳐서 좀 분할로 하고, 그것도 이제 현금보다는 대출이나 펀드 동원해서 현금 투자 비율을 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는 중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한미 협상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어요. 네, 그 아시아 순방길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 뭐 100% 열려 있다, 뭐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만약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뭐 이거는 단순 깜짝 회동 뭐 이 수준을 넘어가지고 예. 메가 이벤트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북미 회담을 상징하는 북한의 인물이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인데, 예. 러시아 순방을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이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또 뭐 북미 정상들의 만남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그 관측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정부는 일단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관세 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이것을 말 그대로 뭐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인지, 아니면 네.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또 그 즉흥성인지, 또 아니면 또 상대국을 좀 압박하기 위한 표현인지 지금으로서는 좀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제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이 소식 전달 드렸었는데, 그때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을 보면 진전이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예. 막판 줄다리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 가능성은?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뭐 돌발적인 모습인 건지 뭐 어떤 뭐 준비된 것들이 있는지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제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 북미가 정상이 만나는 그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네. 국익과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최상의 협상력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그 내란 특검으로 불리는 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예. 이게 기존에 이제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달라라는 취지입니다. 이 선택적 병합이라는 게 이제 재판부에다가 혐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 공소장 변경 신청을 이제 재판부가 만약 받아들이면은 예. 기존에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뒤에 방조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고인, 그러니까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형량에 따라서 그 방조기 때문에 필요적 감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정범인 거고 우두머리 방조가 종범인 거니까 예. 형량의 형평성을 맞추는 취지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이 되면 이 혐의에 대해 그 자체로 이제 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형량은 형법상 이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정범이 되면은 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보세요? 이게 검찰이 직권으로 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재판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예. 지난 20일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먼저 나서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게 아니고 재판부가 사실상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해도 무방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공소장 변경의 예. 경우에는 종종 이제 검사가 바쁘죠. 그렇죠. 예. 검사가 요청을 해서 재판부가 이거를 뭐 받아들이냐 마냐 이런 걸로 이제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가 뭐 사실상 직권으로 요청을 한 거니까 예. 허가 자체는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변경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이례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피고인인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종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른바 저희 그 내란의 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CCTV 영상이 그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예. 이제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 공소장 변경이 뭐 이 그 CCTV 뭐 등등과 관련해서 좀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는 뭐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방조 혐의는 예. 통상 절반 정도로 형량이 그래요? 깎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내란 그러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자체가 예. 되면 그 자체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그 실언을 좀 하고 예. 또 갭 투자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예.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네, 바로 수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보면 지난주 목요일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 뭐 이게 조금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사의 의사를 표명하니까 토요일 날 바로 이제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 차관의 경우에는 부동산 책사로 불렸거든요. 이 대통령이. 그러면서 예. 최근에 이제 10월 15일 그 부동산 대책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총괄했었는데, 근데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예. 그래요. 그 발언이 논란이 있었고 당에서 또 대신 사과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상형 차관이 사과를 했는데 유튜브로 사과를 했었죠. 네, 그 국토부 유튜브로 제가 예. 기억하는데 거기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이제 여론이 좋지 않았던 기자들이 게 사실입니다.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질문 발표만 하고 질문 기회가 없었죠. 예, 질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그 직전에 뭐 또 갭 투자 논란도 불거지면서 예.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좀 강하게 신경을 쏟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민감한 영역이고 부동산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 이렇게 조치된 게 아닌가, 그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예.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게 정책을 편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 조금 논란이 일었었는데 비슷한 논란이었거든요. 사실 예. 당시에 이제 정책실장을 맡았던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제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 예.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임대차 3법 시행 예. 그 직전에 전세 보증금을 이게 대폭 올린 게 또 드러나가지고 뭐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한데 예. 그것을 구상하고 뭐 시행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은 뭐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또 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더 뉴스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그래서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참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강하게 받아왔던 윤석열 정부가 물러난 이후로 맞는 첫 추모의 날인데요. 이번 예. 수요일 그러니까 10월 29일 10시 29분에 광화문 광장에서 기억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억식은 정부와 유족 측이 처음으로 공동 주관해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시민 추모 대회도 열렸죠. 네, 지난주 토요일인데 예. 서울광장에서 열렸고요. 유족과 수많은 시민들이 이제 광장을 메워서 고인을 추모했고 참사 원인을 끝까지 규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에는 처음으로 외국인 희생자들이 공식으로 초청이 돼가지고 이달 시민 추모대회에도 참석했고 지금 여러 추모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족들도 똑같이 이제 보라색 점퍼를 입고 책임자 예.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네, 3주기를 앞두고 소중한 기자께서는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그 외국인 희생자 어머님 한 분이 시민 추모대회 무대에 올라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인의 어머님은 제 딸은 한국을 아주 안전하고 멋진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고인을 비롯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믿고 살아온 159명이 이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게 뭐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해서 경찰 대비가 부족했고 그 대비가 부족했던 게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발표하기도 했는데 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고인이 된 159명을 위해서 그리고 유족분들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필요한 과제들이 있으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죠. 네. 더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